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정인종 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파생시장의 그 지표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전망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이제 파생시장에서 7월 전망 자료인데, 아시다시피 파생시장의 그 기초자산이라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파생 전망이랑 주식 전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 관련해서 좀 보시겠는데, 그 선물 차트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이제 그 5월 중반 이후로 계속 조정이 있었는데, 저점이 보시다시피 4월 고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돌파된 이전 고점이 지지대가 되는 거, 계단식 상승 구조라는데 굉장히 강할 때 나오는 시그널이고, 또 이 저점이 여기 추세선 이렇게 보시다시피 추세선 그은 데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고점 연결한 그 채널선이 굉장히 나란화 됐죠.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쭉 거의 이제 기울기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강한 추세라 볼 수 있고, 이평선들도 기울기가 나란하게 중장기 이평선들이 쭉 이렇게 배열된 상태라서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사실 이제 5월 달 이후로 조정이었고 그렇긴 한데, 중장기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SI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점 연결한 선에서 지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RSI 추세선이 유지가 된다면 지수의 추세선은 주식의 추세선은 깨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선물 거래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줄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선물 거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쭉 줄어가는 모습, 전형적인 강세장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그 선물 외국인 포지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6월 28일 날은 15,000계약 외국인 순매도하고, 또 어저께는 또 10,000계약 순매도하고 이래가지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 포지션인데,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 롤오버랑 미니 선물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이렇게 높아가고 있어요. 물론 순매도로 이렇게 전환될 때도 있지만, 또 어저께도 순매도로 전환이 되긴 했죠. 그렇긴 한데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누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매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패턴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2015년에서 그 17년까지의 그 흐름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17년에 이렇게 상승장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순매도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또 강세장이 계속 되는데도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파생이라는 거는 어쨌든 좀 단기 플레이를 하는 거고, 또 이 해지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외국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포션을 막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20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21년까지 상승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외국인 이렇게 선물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또 줄어들고 상승할 때도 또 줄어들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선물을 계속 사기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추세적인 흐름은 지금 위쪽이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상승할 때는 특히 이렇게 장기 포지션을 가져가진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포지션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는 않은 지표인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만기가 끝나면은 미결제 약정이 크게 줄어들게 돼 있죠. 만기 끝나면 최근 얼물 미결제 약정이 확 주는데, 그래도 이제 차근 얼물, 차차근 얼물 미결제 약정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만기 직후의 미결제 약정의 흐름들, 이게 보시면 이제 추세랑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 회색선이 미결제 약정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날 이때가 만기입니다.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만기 때 줄어들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증가하면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런 경향이 계속 있었는데, 지난 3월 만기 때보다 6월 만기 때 만기 끝나고 나서 미결제 약정이 한 3만 개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단은 그 시장에 어떤 참여하는 선물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선물 대비로 선물 거래대금 추세도, 이것도 이제 시장의 흐름을 잘 나타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면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현물 거래대금 줄면 현물 대비 선물 거래가 줄면 주가 올라가고,
또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 증가하는데 지금 작년 사실 9월 달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되게 민감하고 약간 또 시장에 좀 선행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미 이제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이 고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게 됐죠. 이것도 역시 추세 상승을 지지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관련해서는 선물 지표들이 대부분 뭐 현물 지표와 관련해서는 상승 추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게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는 V코스피라고 하죠. 이제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가지고 지수화시킨 건데 지난번에 영상 촬영할 때 얘가 16% 이탈한 게 중요하고 이게 저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도 못 오고 다시 하락해서 13% 수준에서 지지를 형성하다 이게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줄어가는 모양이라 갖고 보통 변동성은 주가 흐름과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지수의 어떤 추세 상승 이런 거를 역시 변동성 지수가 축소되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장기 시계열로 보시면 지금 이 변동성 지수가 12%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12%대까지 내려왔어요. 2021년 저점대 수준을 이미 약간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 앞에 시계열 이제 보시면 좀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12%대라는 거는 거의 변동성의 축소가 굉장히 많이 된 국면이고 추세가 상승 쪽으로 진행될 때만 이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도 지금 추세는 뭐 하락 쪽, 상승 쪽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 말고 코스닥 150 지수가 있고 그 지수를 기초자산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가격 움직임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조정 과정에서 지난 3월 고점 때 수준이 이제 지지되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상승 시도 있었지만 이제 4월 고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조정이 진행됐고 근데 이 추세선에서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점이 이렇게 의미 있게 높아지고 고점이 일정하다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상승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이 1400포인트에 있는 이전 고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지수 수준이 레벨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그 이후로 또 추세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지금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수급을 보시면 그 코스닥 150 지수는 외국인들이 사실 현물 시장에서는 팔았어요. 쭉 팔고 있었는데 5월 달에 어쨌든 매도세가 중단이 돼가지고 현물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측에 보시는 건 이제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도인데 지금 선물이 약 4만 계약 정도 순매도 수준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 상승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선물에 대해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막 7만 계약 아래까지도 막 내려가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상황이면은 어쨌든 순매도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선물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현물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그 코스닥 150 지수의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 비율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정장에서는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이 높고 상승장에서는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이 낮은데 최근에는 뭐 중기로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60%를 넘지 않았어요. 계속 이 아래쪽에서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 조정 과정에서는 뭐 80%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그 위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서 완전한 그 레벨 다운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 비율로 봤을 때 코스닥 150 선물 지수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뭐 파생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파생시장에서 선물 가격들이 위쪽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이제 거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 변화는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그렇게 되면 기초자산이죠. 이제 지수나 코스피나 뭐 코스닥 지수도 상승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자료는 여기까지였고요. 예,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텍투데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